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는 면접 합격자들,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특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뽑힐 수밖에 없는 분들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냥 면접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걸 4번에다가 제가 넣어놨으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감을 그냥 뿜뿜해 보이는 지원자죠. 여러분들 다 자신감을 갖고 면접을 보고 싶어 하는데 자신감을 못 갖게 하는 요소가 참으로 많죠. 그래서 그거를 뭐 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제발 좀 외우세요. 내가 말할 내용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보면 내가 말할 내용도 제대로 못 뱉어요. 그렇게 중요시 여긴 여러분들 자기소개도 해보라고 하면 어버버버버버버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버버버버버버 해도 돼요. 그런데 안 어버버버버버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왜 그걸 어버버버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을 처음 보고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면 좋잖아요. 그럼 왜 그게 어버버 나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안 외워서 그렇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외웠는데 여러분들이 일부러 쇼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그리고 왜 쇼를 합니까? 제발 좀 외우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연습하자는 거죠. 이 연습이란 게 참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들을 보고 내용 만들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실제 면접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있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됐건 내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약간 어색어색한 상황에서 또 일반 구술 면접에서 PT 면접에서 토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어색하지만 계속 해보면 이게 가장 나한테 맞겠다. 이렇게 연습하는 게 나한테 가장 자신 있는 모습이겠구나. 눈은 어떻게 뜨는구나. 입은 어떻게 벌리는구나. 목소리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하는구나. 이렇게 제발 연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부터 연습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연습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왜 우선순위 설정 못해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걱정스러운 질문을 다 끄집어 갖고 오니까 감당도 못하고 결국엔 내가 면접장에서 꼭 보여줘야 돼. 내가 그래도 이건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조차도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제발 연습 좀 합시다. 무엇부터?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말해야 할 제가 이전 영상이죠. 면접 질문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 해서 기본 질문 형태, 경험 질문 형태 그것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좀 있어요. 즉 기업 분석을 얼마만큼 했는가, 직무 분석을 얼마만큼 했는가, 뭐 현직자도 만나고 실제 내가 뭐 실습도 해봤고, 그럼 현직자도 만나보신 분, 실제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과 똑같은 깊이로 이야기하신다면 그 경험을 도대체 왜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거나 현직자를 만나봤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놔야 되겠죠. 어디에? 지원 동기에, 어디에? 포부에, 어디에? 마지막 할 말에.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대신 뭘 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분석의 깊이까지 가신다면, 거기까지 도달하신다면 또한 자신감을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 제발 분석을 좀 깊이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분석을 좀 깊이 있게 하자. 그래서 자신감을 얻기 위한 세 가지. 첫 번째, 제발 답변 좀 외웁시다. 어버버버버 하지 말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연습 좀 합시다. 세 번째, 여러분들 내용이 아니라 이제 기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오버한다면 산업에 대해서까지 한번 깊이 있게 분석해 보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밝음입니다. 밝음이 뭐예요? 그쵸. 긍정적인 사람임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어디에서 이걸 딱 보여줘야 되냐? 여러분들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처음 질문 시킬 때. 물론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도 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한 걸 역량단에서 쫙 이야기하는 건 자기소개가 처음이니까 자기소개 때, 네,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어느 직무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이런 톤으로 해서 내가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밝은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자기소개 때 딱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제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면접관한테 포지셔닝 할 것인가 제발 밝았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웃으라고 해서 바보같이가 아니라 살짝 살짝 입꼬리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살짝 살짝 올려주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기보다는 네 안녕하십니까 약간의 가식을 떨면서 자기소개 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는 뭐 중간에는 면접관이 뭐 박는다, 뭐 밝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다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할 거니 또 마지막 때 또 정신 차려서 또 마지막 때 네. 앞으로 뭐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질문이 마지막 할 말일 수도 있고 포부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 자기소개일 때와 마지막 질문일 때는 일단 밝게 이야기를 하자. 내용은 둘째치고 느낌을 밝게 해서 수미상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원래 밝아요. 사람은 원래 다 밝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질문만 하고 뭐 대답하기 쉬운 질문만 하면 다 밝아요. 언제 밝음이 나옵니까? 나를 압박했을 때, 공격했을 때, 그때 인상 찌그리지 마시고 어떻게? 아,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잘 쳐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기소개와 마지막 할 말은 그냥 만드시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면접관의 공격이 훅 들어온다. 그럴 때 화내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어떻게?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압박당했을 때 질문, 너는 왜 공백기가 이렇게 길어? 학점은 왜 이따위야? 넌 경험도 없잖아.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약간 막 무엇인가 불끈불끈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걸 느끼게 하는 질문일 때는 1초 참고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그래, 네 말이 맞다. 일명 우쭈쭈화법으로서 압박당할 때 밝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잘한다고 하죠. 바로 경청입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제발 근데 면접장에서 경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중에 뭐 많지는 않지만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요. 그냥 1초 쉬었다가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면접관의 질문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다 보면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면접관이 나한테 지원 동기를 묻는 것인가, 직무 역량을 묻는 것인가 거의 두 가지로 수렴이 될 텐데 이런 단에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네, 면접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약간 웃기잖아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할 줄 알았나? 그건 좋은 건 아니니까 약간 질문을 제발 듣고 생각하는 시간 한 1초 정도 가지시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의도, 그다음에 질문을 정확히 듣고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이게 역시 아까 2번 발급에서 압박당할 때랑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들 경청 잘한다고 하는데 경청이란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이야기 잘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견을 제시할 때 아니면 내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때 뭐예요? 내가 그것도 수렴할 수 있는 자세, 수용할 수 있는 자세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전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인정하고 답해줘라. 즉 여러분들이 다 소통 잘한다고 하는데 면접관과의 소통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면접관과의 소통은 면접관이 나한테 압박했을 때 면접관의 생각을 내가 존중하고 대신에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면접관님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시그널이 아니라 계속 면접관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뭐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경청은 되게 잘한다 하면서 면접장에선 경청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어봐요 저는. 그럼 저랑은 경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아, 긴장한 모습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제 풀러온 거 아니라 진짜 수능 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수능을 못 풀었으니 저를 이 학교에 붙여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아, 진정한 실력자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곳에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실력자니까 제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약간 어이없어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운입니다. 여러분들 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써놓은 그런 어떤 영상이나 보면 댓글에 제일 많이 달리는 게 뭐예요? 야, 다 필요 없어. 말 못해도 묻고 말 잘해도 떨어져. 운빨이야.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운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을 잘 평가해줄 면접관을 만나셔야 돼요. 면접에서 100%다 합격했다? 하, 글쎄요. 뭐 물론 평가자분들이 뭐 다 좋아할 요소를 갖추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어떤 분은 좋게 보고 어떤 분은 좀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다 100점을 맞겠다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나를 좋게 평가해 줄 사람들을 조금 조금씩 늘려간다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면 한없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뻐하는 모습이 걱정되는 부분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뽑을 것이고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인사팀에서 이렇게 뽑으라 저렇게 뽑으라 한다고 그걸 계량화해서 이 사람이 몇 점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결국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좋게 평가하는 면접관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음, 그래서 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허무맹랑하게 터무니없이 운을 바라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번, 2번, 3번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다 보면 결국에 여러분을 좋게 평가하는 면접관을 만나실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진다? 좀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준비가 된 분들은 무조건 합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속담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100% 확실합니다. 대신에 그 사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은 정말로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준비가 잘 된 그런 사람을 돕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어떻게 하냐? 포기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아직 인연을 못 만났다. 라고 생각해 주셔서 저 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걸 통해서 기도도 하시든 아니면 계속 스스로를 잘 다독이면서 잘 견디셔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자리를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어떤 답변을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개괄적인 상황, 개론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종합해 보면서 다시 한번 다부지게 마음 먹고 끝까지 준비하셔서 원하는 곳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